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입니다. 오늘 14대 7로 NC전 승리를 했고, 정말 뭐 여러가지 이야기거리가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또 직관 2연승이었고 팀도 4연승이고, 여러모로 상당히 의미있고 상당히 좋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뭐 승부처를 꼽기는 좀 애매하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이겼다라는 생각을 했던 순간은 손성민 선수의 석점 홈런입니다. 네. 5회 말에 터진 손성민 선수의 석점 홈런이었고, 이 홈런이 생기면서 이제 점수차가 여유가 생겼어요. 여자점 차로 이제 달아나면서 좀 경기를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앞에는 5점 차 리드를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경기 양상이 계속해서 NC가 따라오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전혀 안심할 수 없었고, 또 경기가 5회밖에 진행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팀의 불펜이 안 좋기 때문에 5번의 공격에서 5점은 금방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5회 말에 넉점을 손성민 선수의 석점으로 포함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면서 여유가 생긴 것 같고, 물론 그 뒤에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편안해진 것 같고, 그리고 그 2회 말 중간에 이제 비가 오면서 경기가 1시간 정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고, 결국은 김진욱 선수 선발 선수가 김준욱 선수가 제구가 흔들리면서 빠르게 내려가고 또 많은 불펜 투수들이 등판하려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포수로서 오늘 경기가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웠지만 잘 이끌어주면서 또 경기를 잘 마무리를 해준 것 같아요. 물론 끝날 때는 뭐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경기를 운영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손흥민 선수한테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마킹을 파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오늘 홈런도 홈런인데 희생 플라이 좀 더 잘 만들어주고, 어제 경기에서도 사실은 밀어내기 포인트 얻어주면서 타석에서 요즘 굉장히 침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빠른 02년생, 인제 22살인 선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인제 23살인 선수인데, 이 어린 선수가 정말 지금 유강남 선수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강제로 주전 포수가 된 상황인데 어딘지 익숙한 그림이죠. 네. 옛날에 강민호 선수 어릴 때 사실 이런 유사한 상황으로 주전 포수가 강제로 되면서 성장을 하고 정말 뭐 포수 레전드로 지금도 여전히 뛰고 있지만 뭐 최고의 포수가 되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느낌은 다른데 두 선수의 그런 좀 밝은 매력? 물론 강민호 선수는 쾌남 쪽이고 손흥민 선수는 좀 귀여운 쪽인데 느낌은 약간 다르지만은 그런 옛날 생각도 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잘해줘서 너무 좋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늘 홈런도 정말 받쳐놓고 때려서 넘겼거든요. 비거리 135m나 나왔고요. 그래서 너무나 좀 이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그런 뭐 등장곡도 뭐 그 어떻게 보면 청춘의 대표 노래를 할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겠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청춘의 페이지를 쓴 23 주전포수 손성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좀 느낌이 온 게, 손정빈 선수한테 오늘 경기가 상당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경기가 혼란스러운데 포수로서 경기를 잘 리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팀이 필요할 때 희생 플라이도 잘 만들어줬고 홈런까지 쳐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스텝업을 하는 경기를 목도를 한 느낌? 그냥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제가 나승엽 선수 두산전인가 2루타 치는 거 보고 센터 넘기는, 이 나승엽 선수가 이제 장타에 대한 감을 잡은 것 같다, 좀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거짓말같이 나승엽 선수도 완전히 타격에 눈을 뜨고 이제 중장거리 타자로 올 시즌 거듭이 나왔죠. 이제 더 나이가 들고 힘이 붙으면 장거리 타자까지 될 수 있는 선수인데, 아무튼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을 계기로 정말 좋은 포수,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지금도 물론 좋지만 더 큰 선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얘기는 뭐 계속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정도에 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오늘 벤치의 판단이 굉장히 기민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해서 그 비로 한 시간이 이제 그 밀리고 나서 한 시간이 쉬고 나서 이제 2회 말이 끝나고 3회 초로 이어졌는데, 김진욱 선수가 갑작스런 제구난조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1시간 넘게 쉬다가 던지다 보니까 이미 몸이 굳은 상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첫 타자 박민우 선수 보이네스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 보이네스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계속해서, 네, 뭐 소호철 선수 삼진으로 어렵게 잡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데이비슨의 안타, 권희동의 보이넷,
그다음에 김희집의 안타까지 내주면서 어 이제 위기를 맞이하고 사실 제구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보이넷으로 출발을 해서 삼진 안타 보이넷 안타였으니까 사실 제구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좋았던 거는 빠르게 코칭 스태프가 올라가서 빠르게 바꿔줬다는 거예요. 김지웅 선수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천 취소를 1시간 넘게 쉬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선발 투수가 바로 내려가고 새 이닝부터 새 투수가 던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수요일 경기고 또 경기가 2회 말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선발을 바로 내리는 건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NC도 이재학 선수가 그대로 나왔었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체하지 않고 1사 만루에서 바로 박진 선수로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진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1사 만루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왔는데 김성국 선수를 물론 굉장히 큼지막한 자익수 뜬공 그냥 위험 지역 앞에서 위험 구간 앞에서 잡히는 타구긴 했지만 어찌됐건 희생 플라이를 내주면서 한 점으로 원아웃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2사 2-3루 상황에서 2사 1-3루 상황에서 또 천재환 선수를 유격수 땅볼로 잡아주면서 네, 굉장히 큰 위기를 한 점으로 막아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막아줬기 때문에 뒤의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석점 정도 줬으면은 그러니까 총 넉 점 정도 줬으면은 경기가 바로 이제 뭐 동점이 되고 사실 흐름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을 건데 그것을 너무나 잘 막아준 박진 선수가 사실상 저는 제가 봤을 때 오늘의 투수 수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수운 선수로는 손성민 선수하고 구승민 선수를 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손성민 선수는 뭐 수운이 맞고요. 우승민 선수는 일단 구화방이 된 기념으로 네, 아빠가 된 기념으로 좀 수운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또 시즌 초반 중반까지 안 좋다가 최근에 페이스가 살아났는데 그런 최근 페이스가 좋은 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팬분들한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구단 수운을 준 거는. 예,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 선수가 오늘의 좀 수운 투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장 수훈 선수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사실. 네, 다 아시겠지만 좀 진짜 그날의 수훈 선 활약도 있지만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연이나 아니면 좀 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좀 수훈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이해를 하고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고 좀 경기 순서대로 얘기할 건데 우천 중단 상황을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외야 쪽에서 봤고요. 1루 외야 쪽, 아니 3루 쪽 외야 쪽에서 봤고 저는 보통 영상을 이제 찍어야 되다 보니까 보통 맨 끝에 앉습니다. 그래야지 뒷분들이 안 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맨 끝에 앉는데 외야는 좋은 게 맨 끝자리에 광고판이 있어가지고 지붕이 있죠. 그래서 비가 왔는데 저는 지붕 밑에 있다 보니까 다행히 비를 한 개도 안 맞고 뭐 잘 기다렸는데요. 일단 손성민 선수 타석에 2회 말에 우천 중단이 됐고 이미 사실 육안으로 먹구름이 산을 타고 넘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예, 세미산 너머로 넘어오는 게 보였어가지고 비가 쏟아지는 게 육안으로 보였어요. 뒤쪽에서 이제 야구장이면 중앙 상당석 뒤쪽으로 세미산이 있는데 너머로 오는 게 보였고 그 다음에 먹구름이 막 하늘 전체를 까맣게 뒤덮고 있는 게 아니고 한눈에 들어오는 정도의 크지 않은 작은 크기의 먹구름이었어가지고 비가 쏟아졌지만 어차피 지나가는 비이고 그 다음에 뭐 취소가 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워낙에 요즘도 아니죠. 사실 이제 기후가 바뀌고 거의 뭐 동남아성, 아열대성 기후가 돼버렸다 보니까 이게 비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한 20분, 10분, 20분 이렇게 스콜로 비가 내리고 스콜성으로 비가 내리고 이제 그치는 패턴이 이제 당연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땅이 꽤 젖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좀 경기 감독관의 재량일까요? 아마 이런 지시는 경기 감독관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구단 운영팀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지 그러니까 방수포를 바로 덮는 거를 어떤 사람이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방수포를 펼쳐가지고 바로 전체 방수포를 깔았습니다. 물론 전체 방수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거를 말려 있는 거를 펴고 이제 또 접혀 있는 거를 펴고 여러 명이서 이제 손을 잡고 두두두 뛰어가가지고 내야 전체를 덮고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분? 한 15분? 제가 봤을 때 한 15분 안쪽으로 전체 방수포를 다 덮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워낙 스콜성이다 보니까
비가 한창 쏟아지는 동안에 방수포를 펴고 있었고 다 덮고 나니까 빗줄기가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그 뒤에도 이제 비가 완전히 그친 건 아니고 이제 거의 그쳐가다가 한 번 더 조금 더 왔다가 이제 비가 한 7시 한 30, 40분 정도까지 한 40분 정도까지 빗줄기가 조금씩 있다가 이제 40분 정도의 비가 그치고 정비를 하고 8시 5분쯤에 경기가 재개를 했는데 아무튼 상당히 바로 이제 판단을 해서 전체 방수포를 덮은 게 오늘 경기를 이어서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뜸들였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야가 다 젖어가지고 경기 운영이 쉽지 않았을 거고 사실 우리 팀이 5대2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간만에 또 고승민 선수, 윤성규 선수가 홈런을 치고 이런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천 상황 때문에 경기가 이어지지 못했다면 상당히 아쉬웠겠죠. 사실 저는 욕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판단이 굉장히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여름 저녁, 한여름밤, 한여름 저녁에 이렇게 비가 중간에 오는 경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직관을 갔을 때는. 예.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우천은 2012년 플레이오프 때 그때 5차전이었는데 그때 비가 엄청 와가지고 경기하기 전에 비가 와가지고 막 기다리고 경기가 진행이 되고 그때 제가 대학교 새내기였는데 그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 플레이오프 기간이. 그래서 공부 안 할 건 아니지만 전공책 가지고 갔다가 다 적고 뭐 이런 네, 좀 추억이 있는데 그때 생각도 약간 났지만 그때는 뭐 가을이니까 좀 날씨가 다르고 오늘 날씨가 사실 좀 시원했습니다. 예, 물론 비가 오고 나서 더 시원해졌는데 정말 좀 낭만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감성적인 멘트를 갑자기 하게 되는데 진짜 뭐 온도, 습도, 날씨, 분위기 그리고 노래 선곡도 우천 그 비 기다리는 동안 너무 좀 어울리는 노래들이 나왔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경기는 굉장히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직관으로서는. 예. 저도 약간 지금 휴가 기간 같은 기간이라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이번 주까지가 이제 그런 시간인데 오늘 야구를 볼까 말까 조금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까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쉬는 기간이라 가지고 그냥 가자 했는데 굉장히 뭐 잘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약간 그 경기 외적인 얘기 좀 길게 하는데 네 그냥 뭐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그 쇼츠로도 많이 올려놨지만 그게 진짜 좀 낭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또 구름이 작다 보니까 하늘이 반쯤 완전히 하늘이 파랗게 나 있고 반 정도 이제 먹구름이 쳤는데 또 건너쪽으로 넘어간 그러니까 거제동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먹구름이 거기서 또 천둥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 다른 관중분들이 천둥 소리 듣고 막 그 놀라는 소리도 굉장히 좀 재밌었고 네 그냥 그런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낭만적이었어 가지고 상당히 좋아하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방수포가 이게 그런 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이제 재개가 이제 그 결정이 되고 이제 구단 정비팀에서 한 10분 넘을 거예요. 한 20분 가까이 되는 15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르르 뛰어나올 때 모든 분들이 정말 환호를 하면서 박수도 보내주고 예 그다음에 그분들이 내야에 덮여있는 방수포를 이제 일렬로 잡고 이제 뛰어오면서 방수포를 걷는데 그 부분은 제가 쇼츠에 올려놨지만 또 마침 그때 노래가 손흥민 선수의 등장곡이기도 한 데이식스의 그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였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네 좋았다. 네, 그런 낭만도 너무 좋았어 가지고 하여튼 이까지 저는 굉장히 오늘 너무나 좋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좀 제 감성 타임은 지나가고 이제 경기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1회 초부터 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그 김지웅 선수가 비가 오기 전까지는 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데이비슨 선수한테 정말 센터 넘어가는 큰 홈런을 맞았습니다. 큰 홈런 맞았는데 이건 데이비슨 선수가 잘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힘이 장사인 선수고 잘 쳤어요. 잘 쳐가지고 보면은 5구째 약간 복판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래쪽으로 제구가 된 공이거든요. 근데 직구만 5개를 던지니까 역시 데이비슨 선수가 이거 놓치지 않고 네 홈런을 쳤고 좋았던 거는 홈런을 맞았지만은 그 뒤에 뭐 무너지지 않고 권희동 선수를 스트라이크 나다웃 그다음 김희집 선수를 3루 땅볼로 깔끔하게 잡아냈다는 점이에요. 예, 그리고 직구 위주의 승부를 하다가 맞으니까 이제 손성민 포수가 그 직구 슬라이드 변화구 위주의 피칭으로 두 살을 잡아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지웅 선수가 올 시즌 진짜 좋아진 게 뭐냐면 홈런을 맞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근데 이런 홈런을 맞거나 점수를 내주고 나서
자신의 페이스를 금방 찾고 자기 공을 던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올 시즌 김지욱 선수의 이런 그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물론 올해 끝나고 상무에 입대를 하게 돼서 상당히 아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입대를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또 상무에 가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더더욱이 자기의 어떤 공을 믿고 또 그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좀 해온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어깨를 안 쓰고 많이 쉬는 게 좋겠죠. 상무에서는 많이 던지기보다는 좀 관리를 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회 말에는 그리고 좋았던 것이 이제 2점을 내줬는데 바로 이제 2점 홈런 고승민 선수가 치면서 이제 동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한창 그 5, 6월에 조일 때 공격 흐름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 홈런으로 끝나지 않고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요. 4연승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중심에는 사실 그 3번 타자 전준우 선수가 저번 주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공격의 흐름이 이어지게끔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 윤동희 선수의 석점 홈런이 같은 1회에 나왔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2사 후에 손호영 물론 이제 1회 말엔 전준 선수가 뭐 죽었습니다만은 2사 후에 손호영 선수의 안타 나승엽을 보이는 윤동희의 석점 홈런으로 이어지는 또 좋은 게 나왔고 뭐 윤고나 황손손이라고 하는 우리 팀의 히트 상품들인데 오늘은 윤고나 황손손 전부 다 잘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배부른 경기였고 일단 이 젊은 힘 있는 타자 2명이 홈런을 쳐주면서 경기를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2회 말에 1시간 정도 이제 우천 중단이 되고 이어졌는데 일단 여기서 그 1사 후에 그 황성민 고승민의 연속 안타로 1사 1삼루가 만들었는데 전준우 선수가 초구의 희생 플라이를 또 만들어주면서 본인의 역할을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빅터 레이에스 선수가 무안타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페이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워낙에 뭐 컨택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은 안 들어요. 큰 걱정 안 되고 근데 보면은 올 시즌 중에 가장 못 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8월 1일 SSG전부터 보면은 8타수 14타수 1안타로 좀 지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뭐 우천 취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쉬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피로가 누적된 것도 있고 사실 좌익수 수비가 조금 이제 우익수보다는 좀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쉬는 시간을 줘야 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경기 정도. 네, 왜냐면은 뭐 레이스 선수가 쉬면은 이제 지명 타자로 전준 선수가 그대로 나가도 외야수로 또 나가면 뭐 장두정 선수라든가 외야수로 나가주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빅터 선수를 한 경기 정도는 스타팅에서 좀 쉬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경기 출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한 경기 정도 좀 쉬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그런 게 좀 발견되고 오늘도 뭐 안타니까요. 예, 그랬고 그리고 3회 말에 2점을 사실 내줬습니다. 3회 초에 2점을 내줬는데 이제 그 2점은 앞에 말했듯이 이제 김준욱 선수가 1사 말로 이제 만들고 내려간 거 거기서 김준욱 선수가 한 점 주고 내려가고 박신 선수가 한 점만 주면서 잘 막았죠. 예,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넉점을 바로 내게 되는데 어디 보자. 일단은 바로 점수를 따라잡혔지만 바로 도망에 간 게 굉장히 좋았고 손호영의 안타, 나승엽의 센터 때리는 2루타. 정말 나승엽 선수는 얼마나 발전을 할지 이제는 뭐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자기 이름만큼의 활약을 할 선수입니다. 예, 7대 4가 됐고 윤동희 선수가 보이넷으로 무사 1, 2루. 예, 그 다음에 우한인 이준호 선수가 올라와서 1루 땅볼. 박승우 선수가 서서 번트한 효과가 되고 2사 2, 3루. 그리고 손성민 선수가 저는 홈런도 홈런인데 이 우익수 희생 플라이가 굉장히 좋은 타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이런 1사 2, 3루, 무사 2, 3루, 뭐 1사 말루, 무사 말루 이런 황금 찬스들 있잖아요. 이런 찬스들에서 그 찬스가 세팅되고 나온 첫 타자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데 어제도 그랬고 손성민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어진 또 상황에서 2사 3루에서 황성민 선수가 불넷으로 나갔고 도루를 견제가 3번 연속이나 또 있고 했는데 뭐 굴하지 않고 도루를 성공을 했고 시즌 40호 도루예요.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로는 전준호, 김주찬, 조나섭 선수 다음으로 40호 도루를 성공을 했고 지금 팀 프랜차이즈 도루 순위에서 지금 전준호, 김주찬, 손아섭 이 순위 건데 아마도
50도루까지는 할 수 있는 페이스잖아요, 지금 페이스가. 그래서 그 김주찬 선수의 2010년 시즌 56도루인가요? 그 기록까지는 모르겠어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50도루까지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성민 선수의 또 질주를 계속 지켜보겠고, 예, 그리고 도루 이후에 고승민 선수가 바운드가 큰 이루 땅볼을 쳤는데 이제 요것을 보고 그 이루수 소호철 선수가 좀 불안정한 자세로 공을 잡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영민 코치가 바로 이루주자 황성민 선수를 홈으로 돌렸고요. 네, 돌진을 하면서 이것을 보고 소호철 선수가 당황을 해가지고 3루에 송구 실책을 해서 또 빠지면서 10대 4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6점 차 리드를 3회에 잡게 되는데 사실은 6점이 작은 점수는 아니지만 경기가 초반이고 우리 팀의 불펜은 좋지 않고 오늘 경기의 양상이 워낙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전혀 안심을 할 수 없는 점수였죠. 예, 그래서 3회 초에 또 바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근데 박진 선수가 잘 맞고 좀 난조를 보여서 빠르게 한현희 선수를 냈고요. 예, 그리고 한현희 선수가 나와서 사실은 조금 그 안타성 타구를 맞았지만은 박승국 선수가 두 번의 좋은 수비로 또 한현희 선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승국 선수가 너무 지금 혹사를 당하고 있어가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이런 수비에 좋은 활약 해주고 오늘은 방망이도 잘 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박승국 선수는 뭔가 이 좀 이제 좀 못하노 이 박승욱이 이거 있지 이런 생각 들 때쯤에 갑자기 또 잘해가지고 또 오늘은 잘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수비로 서우철 선수의 또 빠져나간 타구를 막아놨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슨 선수의 타구도 또 엎어지면서 다이빙을 해가지고 또 병살타를 처리하면서 굉장히 큰 수비를 해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블 플레이가 안 됐으면 또 한 점 따라왔잖아요. 예, 한 점 따라왔으면은 또 10대 6이 바로 되니까 약간 또 여유가 없어지는 느낌이 있었을 건데 아무튼 좋은 타구 좋은 수비를 해줬고 한현희 선수가 또 이닝을 깔끔하게 막을 수 있게 해준 것도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리고 또 5회 초 상황이 있는데 5회 초 상황에서 그 뭐냐 화려한 대타 작전이 한번 이어졌습니다. 먼저 일단 한현희 선수가 난조를 좀 보이면서 권희동, 김희집 안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김성욱 선수는 잡았고 1사 1, 2루에서 이제 NC 벤치가 상당한 다작전을 내게 되는데 그 1사 1, 2루에서 그 우타 천재한 선수 타석에 좌타자 박시현 선수가 나오니까 이제 바로 자완 진해수 선수를 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타로 다시 우타자 송승환 선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장면을 보고 한현희 선수를 강판시키고자 하는 NC벤치의 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현희 선수가 길게 사실 5회까지 던져주는 게 좀 계획이었을 건데 한현희 선수를 빨리 끌어낸다면은 6, 7, 8, 9회 4번의 이닝이 남는데 사실 지금 롯데의 불펜이 4이닝을 5점으로 막아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현희 선수를 빠르게 끌어낸다면 남은 뒤에 4번의 공격에서 따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기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전 내려가는 거 보고 한현희 선수가 좀 뒷이닝을 어떻게 막지라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회 말에 나온 넉점이 진짜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5회 말에 넉점이 안 나고 5점 차인 상태로 6회 초로 넘어갔으면 4번 공격에서 5점으로 막기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네, 진짜 힘들었을 건데 아무튼 그 점수가 5회 말에 낸 것도 컸고 그리고 일단 투수 교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어찌됐건 1사 1루 상황에서 진해효 선수가 송승환, 박세혁 선수를 잘 잡아주면서 또 실점을 안 하고 잘 막아주었습니다. 여기서 또 점수를 줬으면은 사실 또 추격을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잘 막아줬고 위기 후의 찬스는 항상 기회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5회 말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손성민 선수의 3런 홈런이 나왔고요. 윤동이 안타 박승욱 2루타로 무사히 3루에 한근 찬스가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자기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 좋은 한복판 142 직구를 받아쳐가지고 145m짜리 대형 3점으로 만들었는데 무엇보다 좋았던 게 투볼에서 이제 볼 카운트가 한복판에 직구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받쳐놓고 치는 홈런이었고 13대5로 경기를 완전히 승기를 가지고 오는 그런 홈런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홈런이 쳤는데 이러고 안 끝나고 또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황성빈의 보이는 고승민의 이 또 홈런성 타구였는데 좌측 펜스 바로 아래를 때리는 타구.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는 리플레이 봤을 때도 그랬고 사실 그 펜스
포획대를 때린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밑에 그 구조물이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홈런이 안 되면서 무사 1-3루였고 거기서 또 전준우 선수가 유격수 땅볼을 쳐서 병살이 될 뻔했지만 다행히 1루에 살면서 14대5로 또 한 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가 오늘도 결국 안타는 없었지만 타점 2개를 만들어주면서 그냥 이런 역할만 해주면 되거든요. 3번 타자로서 팀 배팅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은 사실 좋은 3번 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대5로 스코어가 벌어졌고 이 뒤로는 사실 그 경기 시간이 이미 이 시점으로 9시쯤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경기 자체도 비 때문에 많이 늦어지기도 했고 또 9점 정도 흐름이 되면서 사실 경기가 좀 결정이 난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양팀 선수들이 상당히 빠르게 경기를 진행하는 느낌을 제가 대놓고 받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6, 7, 8, 9회는 물론 이제 6회하고 9회 한 점씩 우리가 시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승부가 뒤집어진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고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해서 빠르게 다들 집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고 저도 사실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에 네,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그 만약에 오늘 같은 경기가 ABS가 아니고 인간 심판이었으면은 아마 6회부터 대놓고 퇴근존이 발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경기가 빠르게 속개가 됐을 거고 11시 안에 끝났을 거예요. 그랬으면 10시 한 40분쯤에 끝냈을 수도 있는데 ABS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퇴근존 따위 놓고 이제 경기가 원래대로 진행이 됐는데 타자들이 알아서 빨리 공격을 하고 좀 쉽게 가는 분위기가 있었지만은 근데 약간 이거는 뭐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기는 그 정말 퇴근존이 필요하기도 하겠다. 그 퇴근을 좀 그립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경기가 이미 어느 정도 승부가 기울어졌고 사실 양팀 선수들 자체가 경기에 빨리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분위기로 이미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퇴근존이라는 게 물론 사실 인간 심판의 한계가 워낙에 명확하다 보니 뭐 저도 당연히 ABS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ABS가 생기고 나 좋은 게 직관에 가서 볼 카운트 때문에 스트라이크 판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ABS가 아니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땐 누가 들어갔는데 이제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직관이랑 각도가 이제 안 정확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심판 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뭐 ABS가 아니라는데 못 자겠노 이런 거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진 게 너무 좋은데 근데 그냥 이런 흐름에서는 인간의 퇴근존도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약간 번외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좀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 경기가 기울어지고 나니까 선수를 다 빼주고 야수를 전부 다 교체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끝까지 뛴 2명이 있는데 박승욱과 나승엽이에요. 그래서 나승엽 선수는 그렇다 치고 네, 기어이 끝까지 유격수 박승욱 선수 끝까지 뛰었는데 이런 식이면 박승욱 선수 쓰러집니다. 좀 감독님이 좀 쉬게 해줘야 되고 이 유격수 자원으로 노지혁 선수를 안 쓸 거면 이학수 선수를 올리는 거 아니면 이주찬 선수를 올려가지고 좀 휴식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박승욱 선수가 칼립켄 주니어인가요? 이거는 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안 그래도 원래도 체력도 안 좋은 선수인데 무슨 칼릭켄 승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될 일이고, 예, 그리고 신윤우 선수가 오늘 올라와가지고 제가 오늘 경기 전에 좀 키플레이어로 한번 지목을 했는데 경기가 점수가 많이 나면서 그러지 못했는데 하필 올라오자마자 또 헤드샷을 맞으면서 그리고 또 그 잘 맞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다치게 맞은 것도 아니고 좀 위험한 부위에 맞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일단 병원을 바로 갔다고 하니까 또 내일 별일 없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길 바라고 그렇다 보니까 야수를 다 소진하고 신유 선수가 맞았다 보니까 이제 포수 출신이래요 김강현 선수가. 그래서 투수인 김강현 선수가 대주자로까지 나왔는데 참 오랜만에 대주자로 이 투수가 나온 거는 그 1-5년 박세용 선수 이후로 처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재밌는 장면이 뭐 안타까운 일로 또 나왔지만 아무튼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승욱 선수는 끝까지 나승엽 선수와 함께 유의하게 끝까지 같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박승우 선수의 인권을 어떤 보장이라는 운동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리고 장두성 선수가 뒤에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멋진 슈퍼 세이브 수비를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6회 초에 황성민 선수의 포구 실책 이후에 또 이어진 슈퍼 세이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앞으로 달려 들어와서 이제 슬라이딩 캐치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수비였고
수비가 되고 어깨도 괜찮은 편이고 어깨는 좋은 편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발은 워낙에 빠르고 올 시즌 주루 센스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수비가 좀 더 다운이 되고 발이 훨씬 빨라진 이우민 선수 같은 이승하, 이우민, 이승하 선수 같은 이승하는 선수는 아니죠. 이승하는 이제 은퇴하고 한 이름이니까 구 이승하, 구구 이승하, 구 이우민 선수의 그런 롤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수비가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팀의 외야수들이 현재 뭐 수비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수비가 되는 장준호 선수의 가치는 아마 팀에서 계속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재밌게 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기록을 보자면은 일단은 황성민 선수가 멀티히트 경기에 이번에 사출루 경기를 하면서 4득점을 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테이블 세터가 해주니까 경기가 뭐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승민 선수가 오늘 5타자 5안타를 쳤습니다. 예, 5안타 4타점 경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미친 경기를 오늘 미친 경기를 했고 테이블 세터가 오늘 뭐 9출루를 하니까 이 경기를 뭐 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어디 보자. 전준우 레이에스 선수가 무안타에 그쳤고요. 손호영 선수가 멀티히트 또 2득점 올려주면서 변화무는 활약해줬고 그 다음에 다승엽 선수도 멀티히트 경기 또 3출루 경기 또 해줬고 그 다음에 손성민 선수가 안타 1개지만은 3런 홈런과 희생플라이를 4타점 경기를 또 해줬습니다. 그리고 박수근 선수는 1안타 1보이넷 1안타 2삼진인데 1안타가 2루타로 좋았죠. 예. 그래서 이런 타자들의 활약이 있었고 15안타 경기에 14득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수진에서는 일단은 뭐 여러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의 투수들이 나왔는데 구승민 선수가 일단 이닝을 길게 끌어줬기 때문에 1.2이닝을 끌어줘서 또 수운으로 해준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박신 선수가 그 3회 초에 1-3 만루 위기에서 정말 잘 막아준 게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진해수 선수도 잘해줬다고 생각을 한 점을 주긴 줬지만 예, 그리고 송재영 선수도 뭐 상황이 이지하긴 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던져줬고 근데 현도훈 선수는 마지막에 사실 경기가 다 이제 끝난 상황에서 나왔는데 보이넷도 주고 별로 안타도 맞고 안 좋은 투구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현도훈 선수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뭐 다사다난했던 오늘 경기였는데 아무튼 상당히 낭만적으로 저한테는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야구는 물론 동구장 여러모로 좋은 게 많지만 저는 야구는 야외 스포츠라고 생각이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특히 사직구장의 그 이제 노을 넘어가는 시간에 그 세미산에 걸려 있는 그 해와 그다음에 그 산 위로 나오는 그 보라색 그 노을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구는 하늘이 보여야 저는 야구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굉장히 올드한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물론 날씨가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냥 낭만만 생각하면 야외인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동구장 지어주고 하지도 않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뭐 소신 발언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내일은 이민석 선수 대 요키시 선수의 맞대결을 해요. 예, 그래서 요키시 선수는 다시 돌아온 선수인데 키움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이게 참 NC의 수염난 에릭은 실패가 없죠. 예, 에릭 해커, 에릭 테인즈, 에릭 패디 그리고 네 번째 에릭이 또 왔는데 이 또 NC의 에릭의 명성을 이어가야지 요키시 선수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요키시 선수한테 키움 시절에는 약했는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딱히 임팩트가 없었다는 근데 요키시 선수 원래 잘하니까 사실은 뭐 그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막 안 좋은 기억이 크게 있진 않은 거 보니까 막 그냥 상대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기록 보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민석 선수는 다시 선발 기회를 받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불펜 소모가 많았고 이민석 선수이기 때문에 좀 4연승 중이지만은 던질 거면 빠르게 던져야 되고 아니면은 또 잠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이민석 선수가 잘해주면 너무 좋죠. 예, 그래서 또 지켜보는 경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알고 롯데와 OP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투지 롯데 자이언츠.